안녕하십니까. 4학년 A반 위조 틱톡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인 뚜렛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조 구성원의 역할은 조원의 추천과 평소 자신 있는 역할의 지원을 통해서 구성원의 역할을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상 촬영을 할 수 없게 되어 일부 조원의 역할을 변경하였습니다. 팀 규칙은 팀 과제를 하는 데 필요한 적극적 참여와 시간 지키기, 피드백 해주기에 대한 규칙과 서로에게 지켜야 할 매너와 의견 조율을 위한 방법 등을 규칙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뚜렛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렛장애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등 신체 일부분이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으로 이러한 틱 증상이 각각 한 가지 이상 함께 나타나거나 1년 이상 나타날 경우 뚜렛장애라고 합니다. 뚜렛장애는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많이 나타나며 대개 5에서 7세에 시작하게 됩니다. 원인은 생물학적 원인으로 도파민 상승에 의해 악화되거나 유전적인 원인이 있으며 환경적 원인과 심리적 원인에 의해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은 눈을 깜빡이거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근육틱과 기침소리나 헛기침소리 등으로 나타나는 음성틱이 있습니다. DSM-5에 의한 뚜렛장애 진단 기준을 살펴본다면 다수의 운동틱과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음성틱이 질병 경과 중 일부 기간 동안 나타나지만 두 가지 틱이 반드시 동시에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틱 증상은 빈도에 있어서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지만 처음 틱이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속됩니다. 18세 이전에 발병하며 이 장애는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치료는 약물치료, 비약물치료, 가족교육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호사로서 임상에서 뚜렛장애 환자를 만났을 때 무엇을 사정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동틱과 음성틱의 증상에 대해 사정하고 틱 증상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사정해야 합니다. 사정을 통해 진단을 내리고 만약 낮은 자존감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면 그에 맞는 간호계획 및 중재로는 환자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과 긍정적 존중을 제공하며 틱으로 인한 부담감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틱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도록 합니다. 평가로는 틱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언어로 표현하는지 평가하고 뚜렛장애 환자의 경우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평가하도록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뚜렛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뚜렛장애는 소외받고 있는 정신질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유튜버에 의해 이슈화가 되었지만 이 유튜버의 연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뚜렛장애에 대한 인식이 더 악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뚜렛장애를 가진 학생이 일상생활을 공개하면서 다시 이슈화가 되었는데요. 이 학생의 영상을 통해서 뚜렛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지 알 수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뚜렛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신문 기사들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저희 조에서는 일반인들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조원들과 상의하여 설문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총 10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뚜렛장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주변 환경에 의해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하거나 틱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자리를 피할 것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뚜렛장애를 가진 사람은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뚜렛장애를 가진 사람은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성교제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뚜렛장애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틱 증상이나 뚜렛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더 해보았는데요. 자녀의 뚜렛 장애로 인해 어떤 점이 불편하냐는 질문에 부모님들께서는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고 틱 장애로 인해서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자녀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된다고 하였습니다. 틱 증상 호전을 위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모른 척하거나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고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뚜렛장애나 틱장애를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하냐는 질문에 상담치료나 놀이치료 등을 하고 있으며 투약을 고려하고 있고 투약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약물 투여나 적극적 치료는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뚜렛장애 인식 설문조사에서는 뚜렛장애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학업과 교우 관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주변의 시선을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조절을 못하는 틱 증상으로 인해서 불편한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자 뚜렛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시나리오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들을 뚜렛장애를 가진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야기로 뚜렛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회에서 그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뚜렛장애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콘티 속 주인공은 어린 시절 틱 증상이 시작되었고 엄마는 그런 주인공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초등학생이 된 주인공은 친구들의 놀림을 받게 되고 친구들은 주인공의 틱 증상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주인공은 수업 시간에도 계속 틱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틱에 대해 알지 못하는 선생님은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주인공을 교실 밖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성인이 된 주인공은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게 되는데 주인공의 틱 증상을 본 면접관은 주인공의 능력보다 겉모습만 보며 주인공에게 상처되는 질문들만 쏟아내게 됩니다. 결국 주인공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조차 주인공의 틱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뚜렛 장애로 인해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여러 불편과 무시, 놀림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더 이상 주인공을 배척하지 않고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주인공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만 보며 화를 내던 어머니도 뚜렛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주인공을 안아주며 놀리면서 틱하는 주인공을 따라했던 초등학교 친구들은 더 이상 주인공을 놀리지 않고 함께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계속 틱을 하던 주인공을 위해서 선생님은 같은 반 친구들의 배려와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며 선생님과 친구들은 주인공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틱 증상을 본 면접관은 주인공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배려해주며 주인공의 겉모습이 아닌 능력을 보고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 생각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합격 문자를 받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뚜렛 장애를 이해하고 따뜻한 눈길로 기다려주는 여자친구와 사랑을 하며 주인공은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뚜렛 장애를 하나의 장애라 생각하지 말고 선입견 섞인 눈길로 바라보지 않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기다려준다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며 주인공과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영상이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과제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과제를 하면서 참고했던 문헌들이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